석방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4년 정도 징역을 살았다면 그 정도면 가능하다. 죄값을 치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뺑치기로 눈물 흘리는 한인 봉기업체 속출하고 있다.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 네, 장도원 회장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썬데이 저널지 보도 취재 결과를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땡치기, 눈물 흘리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네, 반품, 통보에 운미어 계좌 묶기로 땡처리 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있다. 우리 장로이기도 한 포에버 21,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뜨거운 뉴스가 두 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 육군 사관학 출신이며 북한 체제, 대남 적화 전략 전술들을 모조리 마스터한 통일신문 배기자 정도 이상으로 마스터하신 분이 오시다가 평화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가 종북 세력이다, 친북 세력이다, 좌파들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깃발던 사람들은 사실상 공산혁명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역량 부족을 해서 한반도 통일이 안 되고 있다, 분단이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호칭을 북계로 바꾸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자 우리 LA에서 소위 진북 활동이랄까요? 진보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실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평화통일 운동을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하느냐? 공산혁명이라고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봉 기자가 또 말씀드릴 시간이 갑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정박석 한 말은 맞습니다. 네, 한반도기를 흔들고 민주화 운동을 하자 자유민주를 거부하고 활동하는 일부 세력들, 네, 평화통일 말로만 평화통일이고 제대로 평화통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사여우에 혼란 착오를 일으키면서 접근하고 만났던 지난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10년간 우리들은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은 하나요. 조국은 하나다. 이러한 구호를 통해서 통일 염원을 고취했던 북한의 대남 전술 힘이전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던 지난 10년, 15년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했던 한반도 통일을 적화하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한 체제, 노동당 규약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을 아시고 함부로 한반도기를 흔든다거나 네,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사기성 대남 전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저께 우리 LA 왔다 가신 서울 박태희 이 도원 의료상품 판매 수출하시는 분이 오시다 가셨는데 제가 우연히 호텔 라비 앉았다가 이분이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제가 불러냈습니다. 이분이 LA에서 의료 수입 도매업을 하시는 젊은 사람한테 3,000달러, 3만 달러가 아니고 33만 8천 달러, 33만 8천 달러를 돈을 송금했고 그 돈을 그다가 찾아갔다 합니다. 찾아갔는데 물건, 그러니까 핸드백, 이태리제 물건은 주지 않고 정발해버렸고 추적해보니까 서울, 한국에 도착했다. 부산에 도착했다. 이 사실을 포착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미국에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왔는데 돈 받은 놈은 서울에 들어가 버렸고 돈은 사기당했다. 그래서 답답해서 LA 총영사관에 달려갔다 합니다. 총영사관에 달려가서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33만 8천 달러를 먹은 놈이 서울에 들어가 있다. 부산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경제 담당 영사 경찰 담당 영사 두 사람이 나왔더랍니다. 친절하게 접대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고 접수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총영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총영사에 그런 신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1985년도에 정부 자금 수십만 불이 왔던 그 시간에
저도 실수를 한번 했죠.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외 나온 것은 해외 동포들 백성들을 돌보라고 영사 자격으로 정부가 보내봤습니다. 그랬는데 33만 8천 달러 사기당한 사람이 왔을 경우에 물론 고소해야 될 당사자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사기 용의자가 서울에 입국했다면은 LA에 있는 영사들이 최소한 접수를 받아서 한국 경찰청이나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우리는 접수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줄 수도 없다.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울서 오신 이분이 실망을 하고 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LA 영사관에 특히 그러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사기를 당한 또 놀란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처럼 판사처럼 해결을 못하더라도 일단 접수를 해야 된다. 접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만 8천 불 사기 신자가 서울에 들어갔다면 최소한 그 사람 신원은 확인하여 본국 경찰청이나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미국이다. 제3국이다. 미스터 배 기자. 뭐라고? 교회에서 만난 남자가 북한 공산주의자고 북한에 가자 평양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무섭다. 그래서 집으로 뛰쳐나왔다. 본가로 뛰어나왔다. 시집살이에서.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없다. 여기는 미국이다. 제3국이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당시 안전기획부 LA 파견자 김경수라는 거점장 부총영사가 제 앞에서 그따위 소리 하다가 저한테 혼ям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가 여기 왜 나왔느냐? 골프 치러 여기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욕설까지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전두환 대통령 치면서 보내는 자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자금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신들 못하고 있느냐? 우리 교민 여성이 빨갱이인 줄 모르고 교회에서 만났던 남자한테 당했다. 지금 겁이 나서 집에 숨어있다.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노터치다. 여기는 미국이다. 제3국이다. 미국 시민권자 등등 우리가 간섭 개입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들 어떻게 해서 시민권자 한국인들에게 훈장을 주는가? 포상을 하는가?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시민권자에 대해 당신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받을 일들을 왜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포상을 하는가? 좀 모순 있는 얘기긴 하죠. 총영산에 달려간 서울서 온 사람을 그 피해 사실을 들었으면 일단 접수하고 통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영사들, 특히 영사들,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 교묘사의 문제를 물어봤더니 시민권자는 우리가 개입하지 못한다. 시민권자가 교도소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도 찾아가지 못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영사들 업무지침 등등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년 전, 4년 전인가요? LA 총영사관에 와 있던 외교부 팀 김영진 키가 큰 부총영사 그 사람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말을 하대요.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그 뜻은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봉지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 이명박 정부 시대, 이 시대는 옛날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다르다는 그 개념을 설명을 제대로 해라. 이제는 민주화됐다. 이제는 과거 군사정부, 독재정권,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르다. 그런 뜻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역사, 특히 분단 한국에서는 코리아는 과거 건국 그 가정 시간부터 오는 시간까지 그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리고 존립의 가치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나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과거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뭔가? 좌파들이 기성을 부리고 체제를 제복하려고 하고 이명박이를 때려 죽이려 하는 그런 좌파 시대가 옛날과 다르다는 것인가? 말 조심하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지역 공간 대사로 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옛날과 다르다고 말한 오늘의 공무원들, 다를 수 없는 오늘 현재 이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됐다 등의 이유로 나사가 빠진 근무 테마를 하는 일부 그 사람들, 오늘 본 기자는 찾아오는 교민들, 본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그 케이스를 심사숙고하여 도와주지 않고 몸을 도사린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 나와 있는가?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본국 정부가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면서 해외에 내보내는가? 당신들이 그럼 해외 주둔하는 파견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 점을 나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깃값을 제대로 하는지 밥값을 제대로 하는 인간들인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교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먹고 차버리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돌아서버리고 배신하는 자들이 공무원이라 한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건국 이념을 배반한 자들이다. 아주 사기 이상의 행각을 보이는 공무원들이다. 네, 제외 국민들을 이용하고 배척하는 그런 수법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보장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간주를 합니다. 네. 끝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중앙일보 독자바닥에 나온 글입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네, 아버지와 미국에 태어난 아들놈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여행 가는데 아버지는 흘러간 노래를 듣고 싶어서 트는데 그러니까 최진희의 미로 등 70년 80년대 노래 듣고 싶었는데 꼬마 아들 녀석은 외아들놈 녀석은 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 흘러간 노래 그건 나는 모른다. 그건 아버지가 들어라. 할아버지 들어라. 나는 듣고 싶은 것이 해리포터 같은 영화를 보고 웃고 싶다. 네, 차 안에서의 세대 차이, 이 점을 조정화 LA 교육부 특수반 보조교사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어서 차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일보 이원영 기자, 네, 이분도 글을 썼네요. 이게 재미납니다. 필요와 재미 사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 이원영 기자 아들놈들이 또 사달라고 했답니다. 디지털 카메라, 셀폰, 아이패드, 아이폰 다 있는데 이 딸이 또 새로운 신행 무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왜 살려고 하느냐, 필요치도 않는데 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나? 재미있고 그냥 좋아도 물건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버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재미있고 좋아서 이놈 봐라. 아버지 이원영이는 원래 빠듯한데 딸아이들은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이미 사줬겠죠? 셀폰,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다 사줬는데 불구하고 또 새로운 전자 제품을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폰을 굳이 사야만 하느냐? 이렇게 따질 때 이 딸아이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좋아서 산다. 이렇게 세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글 속에서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을 골라 선별하는 이 아이들, 오늘의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이민 2세, 3세들, 우리 아버지들은 이민 1세, 네, 구시대 인물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아이들이 전자제품을 찾는 것도 구시대 어른 아버지와 다른 이런 시각과 취미를 볼 때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이 아버지 이원영이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나온 이원영 씨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낭비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구매했던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이 이제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었고 기분 좋고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들이 좋으면 이런 세대와의 공존 이민사회, 앞으로 우리 이민 1세들은 이제 10년 20년 후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고 이제 이 아이들이 아이패드